네, 안녕하세요. 백서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크립토 시장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JTBC에서 가상화폐 긴급 토론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레드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폐는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이 필수입니다. 가치의 척도가 되려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전혀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매우 맞는 말 같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이 아니라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없애고 가치의 척도가 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가치 안정 화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의 스테이블 코인은 총 3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투자자로서 이 3가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것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3가지 분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정한 회사가 은행 계좌에 법정 화폐를 입금시키고 그 양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테더사의 USDT가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용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축화폐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화폐가 기축이 되면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점은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생겨난 이유는 탈중앙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존 금융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아니면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은행들이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가 일시에 깨져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을 담보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를 법정 화폐로 하면은 법정 화폐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복원할 수 없지만은 담보를 암호화폐로 하면은 코인 발행 그리고 유지 업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메이커다오의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과 담보를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50달러어치의 비트를 담보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보물의 가치가 급락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청산의 개념까지 도입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출 개념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끝으로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담보도 없이 화폐의 공급량을 잘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을 잘 짜서 가격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합니다.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를 딱 그만큼만 더 발행하고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면 화폐를 딱 그만큼만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시장에 신뢰를 필요로 하는 방법일 듯 합니다. 베이스코인이라는 회사에서 베이시스라는 프로젝트를 2017년 10월에 ICO를 추진했었는데 성공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이 3가지 범주에 집어넣는다면 어떤 범주에 해당될까요?
달러는 처음에 금 담보형 화폐였는데 1972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달러 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무담보형 스테이블 법정 화폐가 되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그 달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기준이니까 달러에는 스테이블했던 거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하튼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고 마켓캡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법정화폐가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적 완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꾸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장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축 거래량 증가는 다른 코인들의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사업 수익을 어떻게 낼 수가 있을까요? 법정화폐 담보형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자겠죠. 은행에다 담보물로 피아트 머니를 맡기니까 그 이자를 그만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본인 자금일 리가 없으니까 은행 이자는 크게 크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는 거래소에서 100% 돈을 주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 사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자를 주고 빌려가서 기축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럴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소랑 수익을 분배를 한다고 하면은 거래소 트레이딩 수수료도 여기서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은행이나 카드사 역할을 진행할 때 결제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그리고 대출 시 이자 수수료라는 수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최종 목적은 은행을 만들고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수료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전 수입입니다. 낙전 수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상품권 같은 경우 구매자가 10만원짜리 상품권 카드를 매수하고 92,000원을 사용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8,000원은 잊혀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경우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여하튼 개인에게 잊혀진 그 수익은 그대로 발행자에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전 수입입니다.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익은 세력놀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규제가 없는 판이기 때문에 대자본을 가진 자들은 코인 시장에서 폭등과 폭락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숏을 쳐서 수익을 내고 미리 바닥에 매수를 걸어둬서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듯 합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판을 더 키워야 할 때 유동성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비트만으로는 그 역할을 해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 후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래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는 물량 없이 계속 장부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비트 기축만으로는 충분한 유동성 확보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졌습니다. 비트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알트 기축들이 더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역할을 알트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양적 완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듯 합니다. 분명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은 은행의 역할일 것이고 카드사와 같은 결제 시장 장악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비밀리에 디지털 화폐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발행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과 늘어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들은 크립토 시장을 활활 타오르게 할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각종 현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마켓캡에서 들어가서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한번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4위에 있는 게 역시 테더입니다. 총 발행량은 41억 개고요. 그러면은 시총은 얼마죠? 당연히 41억 달러가 시총이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드는 비트파이넥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비트파이넥스는 이더파이넥스, 이오스파이넥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해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1억 개 발행량은 잠시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총이 높은 것은 시총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USD 코인입니다. 일상적으로 USDC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총 발행량은 4억 7천만 개. 테드랑 비교하면 수량이 어떻게 되죠? 총 10분의 1 정도의 수량입니다. 테드랑 비교했을 때요. 그만큼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총 2위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USDC 같은 경우는 서클과 코인베이스 간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서클은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한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클은 골드만삭스와 연결을 지어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총이 높은 것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팩소스 스탠다드라는 코인입니다. 시총 순위 3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발행량은 2억 한 5천만 개 정도 되고요. 이것에 대한 관찰 포인트는 일단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발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 뉴욕주에 있는 재정분과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코인입니다. 제미니 달러하고 같은 곳에서 승인을 받은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법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34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트루 USD입니다. 수량 자체는 1억 8천만 개 정도 되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ERC20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자, 그 다음은 시총 58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 코인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그 코인들은 전부 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인데, 다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담보형 코인입니다. 암호화폐형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량 자체는 8,400만 개. 그러면은 시총이 얼마죠? 8,400만 달러이죠. 시총상으로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다이라는 코인을 보실 때 이 메이커 코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메이커 다오라는 회사에서 그 코인을 둘 다 만든 건데, 다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 메이커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위까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총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에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이 제미니 달러입니다. 시총 순위는 299위, 아주 밑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수량도 1000개도 안 되는 980만 개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미니 거래소는 윙클보스 형제가 만들었고 ETF를 맨날 승인 올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미니에 대한 GUSD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확인된 스테이블 코인은 총 5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5%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그만큼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는 전부 다 사라진 코인이고요. 2014년도에 테더가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이쯤에는 스팀에도 이제 스팀이 있고 스팀 달러가 있죠. 그래서 스팀 달러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서 트루 USD 생기고, 그 다음에 USDC 생기고, 그 다음에 제미니 거 생기고, 그 다음에 팩소스 스탠다드 생기고, 그리고 2019년 최근에 들어서 테라가 생겼죠. 코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아실 필요 없고, 아까 시총 높은 것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 현황들 움직임을 관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비중이 31%를 차지하네요. 여기는 금까지 다 포함이 되었고요. 금, USD, 유로화,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비중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중이란 것은 시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로젝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더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자료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거래소에서 트레이딩한 거래량 볼륨을 나타낸 자료이고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료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좀 더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테더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비교를 한 거고요. 이 컬러가 아래쪽에 있는 컬러가 테더의 볼륨입니다. 테더가 하루 동안 거래된 양을 표기한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 나머지 거래량보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테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더 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2018년 초까지 2018년 중반 이때쯤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18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게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지금은 그 외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더의 볼륨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테더의 트레이딩 볼륨량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늘어났고, 이 판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렇게도 시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트레이딩 볼륨을 나타내고 있고요. 트루 USD가 2018년 4월만 하더라도 계속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거의 2018년 9월 10월까지는 100%에 해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테더하고 그 테더 틈에서 트루 USD가 거의 다 해먹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팩소드라는 데서 나와서 팩소드 코인이 지금 거래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USDC는 생각보다 볼륨이 적네요. 적고, GUSD 이 위쪽 같은 경우가 제미니 코인인 GUSD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까 보니까 GUSD 같은 경우는 시총이 298이 밖에 안 됐거든요.
겨우 980만 개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미니 거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미니 거래소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휴 거래소를 늘리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GUSD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도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팀이 물리적으로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대부분 자체가 일단 미국 쪽에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거 다 유럽입니다. 아프리카 아니고요. 자, 유럽 쪽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미국하고 유럽이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은행과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아마 미국과 유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관찰 포인트는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여준 지도와 이 지도는 틀린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등록된 곳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 쪽도 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테더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에서 그 등록한 게 아니라 브리티시 버지니아 아일랜드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그대로 있는 모습 자체가 차라리 유럽 쪽이 더 규제가 풀려 있고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뭔가 더 육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이것입니다. 많은 투자 펀드들이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2년 있었고 한 군데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스테이블 코인 쪽에 투자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보이고 판테라 캐피탈도 보이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법정 화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앞으로 대기업이나 각국 중앙은행들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확장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